안녕하세요. HLB 2월 25일에 나왔던 공시에 보면은 여기에 로열티 수입이라는 단어가 처음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산 보고서에 로열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정확하게 뭐냐면은 리버사란이 글로벌 특허권 양수에 따른 중국 로열티 수입 인식으로 매출 증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월 22일에 사업보고서가 나왔죠. HLB 사업보고서에 보면은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등에 대한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 전체도 볼 수 있고 각각 매출마다 매출액이 얼마고 비율은 얼마인지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먼저 2월달에 나왔던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570억 원으로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겠고, 사업보고서에 나온 것들 보면은 합계가 560억 원으로 대략 한 10억 원 정도는 차이가 있는데 560억 원이 100%라는 걸 볼 수 있겠고,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것은 로열티잖아요. 바로 HLB 로열티 부문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수수료 매출이 생겼죠. 리버세란이 중국 로열티에 대해서 매출액이 얼마 찍혔느냐, 58억 원이 찍힌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 매출의 10%니까 굉장하죠. 자, 왜 굉장하다라고 알 수가 있느냐, 앞으로 들어올 2021년에 들어올 로열티는 더욱더 증가할 것을 예상되기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은 2021년에 항서제약이 간세포환 2차 치료제로 중국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응증 확대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받은 것은 위암에 대한 건데, 앞으로는 간암에 대한 로열티 수익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로열티 수령액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이 외에도 다른 적응증들도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로열티 수익이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암 치료제로만 중국에서 시판되고 있는 로열티를 받아도 10%인데 앞으로 간암 치료제도 받고 하면은 이 비율도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HLB는 기존에는 구명정, 파이프 이런 배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제는 제약회사의 신약 개발 회사의 모습을 갖춰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재무제표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제 제품 매출 중에 구명정 쪽이 64%로 비율이 크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로열티가 점점 더 비중이 커지면서 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신약 개발 회사의 재무제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사기랑 수액 세트 이런 것도 제약회사랑 관련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합쳐보면은 지금 요거 두 개만 합쳐도 20%가 넘어가거든요. 앞으로는 뭐 대략적으로 그냥 생각해보건데 30% 40%는 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실제로 어떻게 비율이 찍힐지는 봐야지 알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HLB가 항서제약으로부터 로열티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2020년 9월에 체결한 특허권 양수도 계약에 의해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계약 상대방은 폴첸인데, 폴첸이 가지고 있는 회사 어드벤처 레베토리스 난징이랑 SFFT 디벨로핑 두 개 기업으로부터 리버세란이 특허권을 양도받았고요. 그리고 대신에 현금이랑 주식을 줬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은 리버세란입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은 아파티닙이라는 이름으로 글로벌 특허권을 양수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둘 다 2200만 불, 2000만 불 이렇게 해가지고 되었고, 대략적으로 계산해본다면은 200억, 200억 합쳐서 뭐 400억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이 특허권을 계약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계약의 목적은 리버세란입의 글로벌 로열티 수령을 통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캐시플로우 및 영업이익을 확보하고, 그러니까 신약 개발 회사들은 보통 계속 적자잖아요. 언제 수익이 나느냐. 그래서 HLB는 그러한 비판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특허권 양수도 계약을 맺고서 안정적으로 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항서제약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하여 현재 진행 중인 NDA와 리버세란입의 추가 적응증 임상시험에 속도를 내기 위함이다. 이런 것들도 그동안에는 항서제약이랑 HLB도 뭐 긴밀한 관계였겠지만은 특허권 같은 경우에는 폴첸을 거쳐서 중간다리 역할을 했는데, 항서제약으로부터 HLB가 로열티를 받게 되니까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특허권은 폴첸의 것이지만은 그래도 항서제약이 어느 정도는 용인을 해줘야지 이러한 계약들도 성사가 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항서제약, 폴첸, HLB 세 그룹이 서로 긴밀하게 이야기가 잘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들도 잘 성사가 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 하나가 좀 마음에 안 들었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계약이 예정대로 잘 진행되기는 힘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특성을 생각해 본다면은 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잘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의외로 주사기도 14%로 꽤 높다고 볼 수 있겠는데, 구명정 다음으로 높은 매출이 주사기입니다. 13%인데 앞으로는 로열티가 더 높아지겠지만은 현재는 주사기가 2위인데, 요 밑에 내려가서 보면은 HLB에서 일회용 주사기, 멤브레인 필터 주사기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 주사기는 뭐 한 번 쓰고서 버리는 주사기, 자,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어서 팔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크게 매출에 대한 것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복합 소재 사업 부문 요런 쪽이 이제 구명정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바이오 의료기기 사업 부문,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매출을 합치면은 560억 원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복합 소재 사업 부문이 420억 원으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바이오 의료기기 사업은 130억 원으로 조금 더 낮다고 볼 수 있겠는데, 앞으로는 이제 바이오 쪽의 매출이 점점 증가할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HLB라는 구명정 회사가 제약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로 변신하고 있는 모습을 재무제표를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기업들은 모습을 계속해서 바꿔나가게 되잖아요. 삼성전자도 처음부터 반도체랑 스마트폰을 팔았던 회사가 아닙니다. 다른 대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처음부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했던 게 아니라 시간이 감에 따라서 계속해서 사업을 바꿔가면서 기업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생존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듯이 HLB도 구명정에서 이제 신약개발 회사로 변신하고 있다.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에 우리가 같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에 실적 보고서가 나올 때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면 되느냐, 로열티가 사실 가장 궁금한 거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바이오 의료기기 사업 부문에 새롭게 추가된 거, 아까 봤듯이 로열티가 수수료 매출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재무제표를 볼 때 HLB는 수수료 매출이 로열티구나. 여기 보면은 58억 원이라고 적혀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위에 올라가면은 어차피 적어주긴 하지만은, 여기에 보면 수수료 매출 중국 로열티 58억 원, 비율 10%, 요게 바로 수수료 매출입니다. 요게 이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요게 35기랑 34기에는 없잖아요. 이렇게 없습니다. 왜냐면은 계약은 2020년 9월 달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때부터 인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수수료 매출이 추가되었고, 합계에도 마찬가지로 내수랑 수출이랑 수수료 매출, 기타 매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수수료 매출이 있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품 매출의 내수는 여기 복합 소재 사업 부문 내수랑 바이오 의료기기 사업 부문 내수를 합친 거, 그리고 제품 매출 수출은 마찬가지로 복합 소재 사업 부문, 바이오 의료기기 사업 부문, 그 다음에 수수료 매출은 이 바이오에만 있는 거, 그 다음에 기타 매출은 여기 복합 소재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합계로 탁탁탁 나눠가지고 내수, 수출, 로열티, 기타 매출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서 560억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 전체를 보면은 360억, 380억, 그래서 560억으로 더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겠는데, 뭐 당연하게도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로열티가 새롭게 추가됐잖아요. 기존에는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그런 흐름대로 갔다라면은 뭐 비슷하게 찍혔겠지만은, 수수료 매출, 로열티가 새롭게 찍혔기 때문에 매출이 더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실적 공시에도 매출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면은 로열티가 점점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왜냐면은 간암치료제가 새롭게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출도 증가할 겁니다. 그리고 항서제약은 굉장히 큰 기업이기 때문에 이미 판매를 위한, 영업을 위한 네트워크는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뭐 네트워크를 개척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병원들에게 영업 조직을 통해서 간암치료제는 추가로 매출을 일으키는 것에는 크게 힘을 안 들여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파티닙을 판매하던 그런 병원들에게서 간암치료제도 한번 써봐라,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찍힐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쉽게 매출 증가가 일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항서제약으로부터 로열티가 58억 원이 들어왔고 비율은 10%다.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더 매출도 늘고 비율도 늘어갈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